윤정이, 우리가 가장 빛나던 시절의 이름. 그녀는 한 번도 소리를 높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가 스크린에 등장하면 극장 안은 늘 조용해졌습니다. 화려한 대사도 눈물로 호소하는 연기도 없었는데 왜 우리는 그녀를 잊지 못할까요? 윤정이. 이 이름을 떠올리면 영화보다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어둑한 극장, 필름 돌아가는 소리, 뿌연 담배 연기 사이로 보이던 스크린, 그리고 그 시절 우리의 얼굴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땠을까요? 아직 젊었고, 세상이 낯설었고, 사랑도 이별도 처음이었습니다. 윤정이는 그 시절 우리 곁에 늘 있었습니다. 극장 안에서, 포스터 속에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그녀의 눈빛은 깊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보며 꿈꿨습니다. 저렇게 우아하게 살고 싶다고, 저렇게 품위 있게 나이 들고 싶다고. 오늘은 한 명의 배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빛나던 시절의 기억을 품고 있던 이름, 윤정이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1960년대 중반. 한국 영화는 한창 뜨거운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극장은 지금의 명동거리처럼 사람들로 붐볐고 한 편의 영화가 개봉하면 새벽부터 줄을 서야 했습니다. 극장 앞 광장에는 커다란 간판이 걸렸고 확성기에서는 영화 소개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설렜습니다. 오늘은 어떤 영화를 볼까? 어떤 배우가 나올까? 그 시절 윤정이는 조용히 등장했습니다. 대형 스타의 탄생처럼 떠들썩하지 않았고 신문 일면을 장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미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스크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첫 등장 장면부터 그녀는 달랐습니다. 다른 배우들처럼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았고 관객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메라가 그녀를 비추는 순간 관객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멈췄습니다. 과장된 몸짓도 없고 설명하려는 표정도 없었는데 그녀는 존재 자체로 장면을 채우는 배우였습니다. 그녀가 화면에 나오면 주변의 모든 것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세트도 아무리 많은 엑스트라도 그녀 앞에서는 흐려졌습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이 본 배우들은 대부분 열심히 연기를 했습니다. 웃을 때는 크게 웃고 울 때는 온몸으로 울었습니다. 관객에게 감정을 확실하게 전달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윤정이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연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관객들은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저 배우는 왜 저렇게 조용하지? 감정 표현이 부족한 거 아니야? 하지만 영화가 진행될수록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배우는 부족한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소리 대신 침묵으로, 움직임 대신 정지로, 말 대신 눈빛으로. 영화가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도 윤정희의 얼굴만 기억에 남았습니다. 요란하게 울던 장면보다 그녀가 창밖을 바라보던 짧은 순간이 더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 몇 초가 수십 줄의 대사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그 시절 관객들은 아직 이런 배우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윤정이는 충격이었고 동시에 신선함이었습니다. 윤정이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설명하는데 미인이라는 단어만 쓰는 건 너무 얕습니다. 그 시절에도 예쁜 배우는 많았습니다. 화려한 외모로 시선을 끄는 배우, 도발적인 눈빛으로 스크린을 지배하는 배우, 치마를 휘날리며 등장하는 배우. 그런 배우들도 사랑받았습니다.
관객들은 그들의 화려함에 환호했고 그들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이는 그들과 결이 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조금의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쉽게 다가오지 않는 선, 그러나 외면하지도 않는 표정.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하지만 막상 다가가면 한 걸음 물러서 있는 듯한 느낌. 그 거리감이 관객에게는 오히려 신뢰로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 감정을 함부로 쓰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자기만의 세계가 있구나. 윤정이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도 흐트러지지 않는 종류였습니다. 유행을 따르지 않았고 트렌드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웃을 때도 크게 웃지 않았고 슬플 때도 과하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감정에 절제가 있었습니다. 그 절제가 그녀를 더 품위 있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윤정이는 배우지만 집안 좋은 교수 같아. 저렇게 조용한데 어떻게 저렇게 강한 인상을 남기지? 그녀는 감정을 아끼는 배우였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한번 웃으면 그 미소가 더 귀했고 그녀가 한번 눈물을 보이면 그 눈물이 더 무거웠습니다. 관객들은 그녀의 작은 표정 변화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다른 배우들이 100을 보여줄 때 윤정이는 10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10이 100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윤정이는 많이 보여주는 배우가 아니라 적게 보여주되 깊게 남기는 배우였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소리가 아니라 여운이었습니다. 영화가 끝나도 그 여운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윤정이의 그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윤정이의 연기에는 항상 말하지 않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대사를 마친 뒤에 짧은 침묵, 시선을 피하는 아주 작은 동작, 말 대신 숨으로 전해지는 감정. 그 침묵 속에서 관객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은 꼭 울지 않아도 슬플 수 있구나.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들릴 수 있구나. 당시 대부분의 영화는 감정을 설명했습니다. 나 지금 슬퍼. 너 때문에 화가 나. 대사로, 표정으로, 동작으로 모든 걸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관객이 이해하지 못할까봐 친절하게, 때로는 과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이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관객이 스스로 느끼게 했습니다. 그녀는 관객을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별 장면에서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손을 가만히 주먹 쥐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사도 없었고 음악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객은 그 짧은 순간에서 수천 개의 감정을 읽었습니다. 저 사람 지금 울고 싶은데 참고 있구나. 저 사람 이별이 처음이 아니구나. 저 사람 혼자 많이 울었겠구나. 저 사람 이제 더 이상 눈물도 안 나오는 거겠지. 관객 스스로 상상하고 스스로 아파하고 스스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정이는 감정을 주입하지 않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공간 속에서 관객은 자기 이야기를 넣었습니다. 자기가 겪었던 이별을, 자기가 참았던 눈물을, 자기가 삼켰던 말들을. 그래서 윤정이의 영화는 단순히 그녀의 이야기가 아니라 관객 각자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스크린 위에 윤정이는 거울이었고 사람들은 그 거울에서 자신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장면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장면. 그녀는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노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찻잔은 식어가고 그녀의 시선은 어딘가 먼 곳을 향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관객은 느꼈습니다.
기다림의 무게를, 시간의 더딤을, 혼자만의 고독을. 윤정이는 연기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걷어냈습니다. 과장된 동작, 설명하는 표정, 감정을 강요하는 대사. 그런 것들을 다 빼고 나니 남은 건 순수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인간의 모습이 가장 진실했고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이 윤정의 연기의 마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극장이 단순히 영화를 보는 곳이 아니었던 시절을. 극장은 약속이었고 설렘이었고 일상의 탈출구였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극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앞장서 걸으시고 어머니는 아이들 손을 잡고 형제들은 뒤따라 걸었습니다. 극장 가는 길은 늘 들떴습니다. 연인과 데이트할 때 극장은 꼭 들러야 하는 코스였습니다. 영화 시작 전 로비에서 만나 어색하게 인사하고 어두운 극장 안에서 조심스럽게 손을 잡고 영화가 끝나면 극장 밖 다방에서 영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친구들과 약속 장소도 늘 극장 앞이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극장 앞에서 만나자.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 시절 극장은 지금처럼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좌석은 딱딱했고 벽은 낡았고 어디선가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천장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복도는 좁았습니다. 하지만 불이 꺼지고 스크린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필름이 돌아가는 소리, 영사기빛,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함께 호흡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 그 공간은 마법 같았습니다. 잠시나마 현실을 잊고 스크린 속 세계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윤정이의 전성기는 바로 그런 시절과 겹칩니다. 영화가 콘텐츠가 아니라 의식이던 시절. 사람들은 윤정이의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갔습니다. 그녀가 나온다는 소식만으로도 극장은 가득 찼습니다. 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음 회를 기다리며 극장 밖에서 서성였습니다. 그 어두운 극장 안에서 윤정이는 늘 관객보다 한 발 앞에서 감정을 겪었습니다. 그녀가 사랑에 빠지면 우리도 설렜고 그녀가 이별하면 우리도 아팠습니다. 그녀가 웃으면 우리도 따라 웃었고 그녀가 눈물을 보이면 우리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스크린과 객석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있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극장 밖으로 나와도 그녀의 얼굴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골목길을 걸으면서도 윤정이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나도 저런 사랑 해봤는데. 나도 저렇게 이별했었지. 윤정이의 영화는 보고 끝나는 영화가 아니라 며칠을 함께 사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의 영화를 보고 나면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여운이 남아 있었고 그 여운은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이 극장의 힘이었고 영화의 힘이었고 윤정이라는 배우의 힘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이 윤정이의 전성기였을까요? 정확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갑자기 떠오르지도 갑자기 사라지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배우들이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어느 순간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한두 편의 작품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윤정이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조금씩 더 깊어지고 조금씩 더 단단해지면서 1960년대에도 1970년대에도 그녀는 꾸준히 스크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안심했습니다. 아, 윤정이는 여전히 거기 있구나.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윤정이는 변하지 않는구나. 나이가 들면서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순수한 소녀였고
그 다음엔 사랑에 빠진 여인이었고 나중엔 삶의 무게를 아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각 시기마다 그녀가 보여준 모습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흐르는 본질은 같았습니다. 젊을 때의 윤정희에게는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처음 만나는 눈빛, 사랑을 처음 느끼는 떨림, 이별을 처음 겪는 아픔, 그 모든 것이 진실했습니다. 중년의 윤정희에게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인생을 조금 알게 된 사람의 여유, 상처를 견뎌낸 사람의 강함, 시간을 통과한 사람의 지혜. 그런데 신기한 건 어떤 역할을 해도 윤정희는 윤정희였다는 겁니다. 역할이 바뀌어도 그녀 특유의 품위는 사라지지 않았고 그녀 특유의 침묵은 여전히 무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윤정희는 나이 들어도 아름답네. 세월이 지나니 오히려 연기가 더 깊어진 것 같아. 그 꾸준함이 그녀를 스타가 아니라 시대의 얼굴로 만들었습니다. 스타는 반짝이다 사라지지만 시대의 얼굴은 오래 남습니다. 윤정희는 한 시대를 대표하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녀를 보면 그 시대가 떠올랐고 그 시대를 생각하면 그녀가 떠올랐습니다. 전성기가 언제였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정희의 모든 순간이 전성기였다. 처음 스크린에 등장했을 때도, 중년이 되어서도, 마지막 작품을 찍을 때도 그녀의 모든 순간은 빛났습니다. 다만 그 빛이 화려하지 않아서, 조용해서 사람들이 한참 뒤에야 깨달았을 뿐입니다. 윤정희는 스크린 안에서만 특별했던 게 아닙니다. 스크린 밖에서도 그녀는 똑같았습니다. 화려한 사생활, 자극적인 말, 세간의 시선을 끌기 위한 행동들, 그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많은 배우들이 사생활로 더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누구와 연애했다, 누구와 결혼했다,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영화보다 더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정희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화는 영화로, 삶은 삶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인터뷰를 해도 화려한 말을 하지 않았고, 사진을 찍어도 과한 포즈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조용하게 자기 삶을 살았습니다. 기자들이 사생활에 대해 물으면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억지로 숨기는 것도 아니고 거만하게 거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만의 경계를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그 태도를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인생에는 잡음 대신 여백이 남았습니다. 스캔들이 없었고 논란이 없었고 소란이 없었습니다. 그 여백이 오히려 그녀를 더 우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윤정희는 사생활을 잘 지키는구나. 저 사람은 배우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산다. 그 태도가 오히려 그녀를 더 품위 있게 만들었습니다. 스크린 안에서 보여준 품위가 스크린 밖에서도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연기할 때만 품이 있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도 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짜였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윤정희는 재미없는 사람 아니야? 스캔들도 없고 화제도 안 되잖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재미없는 게 아니라 진지한 거였다는 것을, 화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거였다는 것을, 그리고 나이가 들어 돌아보니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타인의 시선을 견디고 자기만의 길을 가는 것. 윤정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조용히, 단단하게, 흔들림 없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윤정희에게도 노년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한때 스크린을 빛내던 얼굴에 주름이 생겼고 한때 수많은 사람을 설레게 했던 목소리는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고
기억도 가끔 흐릿해졌습니다. 하지만 윤정이는 노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이 드는 것을 숨기려 하지 않았고 젊음을 붙잡으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름도, 흰 머리도, 느려진 걸음도 그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윤정이가 평생 보여준 연기의 본질은 바로 이거였구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젊을 때도 나이 들어서도 그녀는 자신을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순간을 온전히 살았을 뿐입니다. 노년의 윤정이를 보며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저렇게 조용하고 저렇게 품위 있게. 나이가 든다는 건 초라해지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거구나. 주름은 흉터가 아니라 살아온 증거구나. 그녀는 노년마저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가끔 언론에 그녀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용히 살고 있다는 이야기,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으며 그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년도 생각했습니다. 나도 나이 들면 어떻게 살까? 나도 저렇게 품위를 지킬 수 있을까? 윤정이는 노년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건강하지 않아도 존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윤정이를 기억한다는 건 단순히 한 배우를 떠올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녀를 떠올리는 순간 우리는 함께 기억합니다. 젊었던 부모의 얼굴, 사라진 극장,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시절. 그때 우리는 어땠을까요? 머리는 까맣고 얼굴은 팽팽했고 앞날은 아직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확실함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고, 언젠가는 꿈을 이룰 거라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윤정이는 그 시절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극장 안에서, 라디오에서, 잡지 속 사진에서. 그녀는 우리가 꿈꾸던 우아함의 상징이었고 우리가 닮고 싶던 품위의 기준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윤정이처럼 되고 싶어 했고 남자들은 윤정이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많이 나이 들었습니다. 그때의 극장은 사라졌고 그때의 거리는 변했고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도 많이 떠났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영화 보러 가던 형제들, 첫사랑과 손잡고 극장에 가던 기억, 부모님과 주말마다 찾던 그 극장. 모두 추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이는 여전히 우리 기억 속에 살아 있습니다. 스크린에 남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조용히 앉아 있는 사람으로. 그녀를 떠올리면 그 시절의 우리도 함께 떠오릅니다. 아직 젊었고, 아직 꿈이 많았고, 아직 시간이 많다고 믿었던 우리. 윤정이는 그 시절을 함께 건너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기억하는 건 우리 자신을 기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청춘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아픔을. 그녀는 단순히 배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가끔 옛날 영화를 다시 볼 때가 있습니다. 흑백 화면 속 윤정이를 보며 우리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때는 정말 좋았지. 우리도 참 젊었지. 그리운 얼굴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윤정이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라는 것을. 오늘 윤정이라는 이름을 함께 떠올려 봤습니다. 그녀는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았고 요란하게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품위 있게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윤정이 같은 순간이 있지 않았나요? 요란하지 않았지만, 깊이 남은 기억, 화려하지 않았지만
오래 간직한 추억. 오늘 그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절의 여러분에게 조용히 인사해 보세요. 그때 참 젊었지. 그때 참 좋았어. 윤정이는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그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녀를 기억하는 한 그 시절도 함께 살아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억 속 배우는 누구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